자, 이번 시간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각해서 잘못 의사표시를 한 거죠. 네. 착각해서 잘못인데,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알고 하면 비진이 표시가 되는데, 알고 짜고 하면 통정의 표시가 되죠. 네. 모르고 한 경우가 뭐다? 착오가 되죠. 그래서 그게 구별이 되죠. 알고 한 비통과 모르고 한 착오로 구별이 된다. 그런데 이 착오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내용의 중요분에 착오가 된다고. 그럴 때 취소할 수 있다. 토지를 매수했는데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장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그린벨트 지역에서 지을 수가 없대. 소 키우려고, 돼지 키우려고, 우사, 돈사를 지으려고 샀는데 그럴 수가 없대. 요거는 동계착오죠. 계약 내용이 되는 것은 X를 만약에 그걸 10억에 매매 계약을 맺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계약 내용이 되는 것은 갑과 을이 이렇게 했대. 요게 계약 내용이에요. 근데 공장 지으려고 하는 건 을의 동기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됐다고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죠. 동계착오는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계약 내용이 아니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계착오에 해당한다 맞고요. 2번.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계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근데 동계착오는 취소를 못하는데 표시되면 여기 내용이 돼서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되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표시가 되지 않았어도 상대방에 의해서 그것이 유발됐어.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뜻이다. 공장 지으려고 땅을 사려고 하는데 매도인이 그걸 알고 야 여기 공장하기 최적지야. 주변에 물류창고도 많이 있고 또 IC도 곧 생긴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 듣고 그냥 사버렸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그때 매수인이 취소해도 매도인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내용의 착오이면서 중요 부분의 착오일 때 취소할 수 있죠. 3번 봐보세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로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경제적 불이익이 없대. 그러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으면 이게 뭐라고요? 착오 취소가 안 된다고.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X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이 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날이 난 경우 표시상 착오에 해당한다. 자기 의사는 부동산 거래계약서예요. 그런데 이 진짜 계약서는 연대보증이었던 거죠. 표시는 연대보증이었던 거야. 표시상 착오죠. 표시상 착오인데 이 경우는 중요한 거죠. 이런 것을 특히 기명날인의 착오라고 하죠. 기명날인의 착오. 그냥 계약서에 서명만 한 거야. 요즘은 서명의 착오라고도 한다. 서명의 착오라고도 한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4번 맞는 설명이고요. 5번에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령의 내용이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네, 요게 뭐냐? 현황의 착오죠. 토지 1389평이 다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한 600평 정도가 하천 부지를 이루고 있대. 이런 것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600평 생각해보세요. 600평. 와 진짜 넓어요. 와 넓어.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근데 우리 외웠죠. 기명날인의 착오, 또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현황 경계의 착오는 중요해. 그런데 그 지시는 안 중요해. 기동현은 중요해. 그 지시는 안 중요해. 이렇게 풀면 되죠. 이건 현황 경계의 착오. 그래서 맞는 설명이다. 자, 6번으로 가시는데요.
건물 및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하는 경우에 그 부지의 지분이 다소 부족하면 이러한 근소한 차이도 매매계약의 중요분의 착오로 인정된다. 지분이 다소 부족하대. 그거 핑계로 취소하려고 한대. 이건 지적의 부족이죠. 그러면 X다. 이런 거 중요분의 착오 아니라고요? 이런 핑계로 취소 못해? 네. 그리고 7번 부동산 시가에 관한 착오는 법률의 내용의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시죠. 지시는 안 중요해. 시가는 착오 아니야. 사기 아니야. 착오 취소 못해. 사기 취소 못해. 이런 뜻이다. 8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근데 봐보세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 내용의 중요분의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고요. 내용의 중요분의 착오가 있으면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 그럼 이건 취소할 사람이 하겠네. 취소할 사람이 누구예요? 의사표시라는 사람, 표의자. 표의자가 취소를 하면 효력을 부인하게 되죠. 근데 이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 하잖아요. 그거는 취소를 막을 사람, 상대방. 상대방이 취소를 못하게 막으면 효력을 주장하겠죠. 효력을 주장하는 자. 이렇게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요 X가 된다. X.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법률의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 취소할 사람이. 근데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해. 취소 막을 사람이, 상대방이. 여기는 표의자, 여기는 상대방. 네, 그렇게 가셔야 된다. 9번.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에 협소하여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토지상의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았다면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근데 우리 이런 중요한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중대한 과실 맞죠. 그러니까 취소 못해 이런 뜻이다. 야, 그거 말이 돼? 그런 걸 알아봐야지. 네,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네, 9번. 그 다음에 10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 되게 많이 나오는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대. 사람이 너무하네.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원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죠.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맞아. 네, 그래서 맞는 설명이다. 공장 지으려고 땅을 사는 사람이 공장 지을 수 있는지 관할관청에 알아보지도 않고 막 덤비고 있대.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죠. 취소 못한다고. 근데 파는 사람도 그 사람이 공장 지으려고 땅을 사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파는 게 막 급해. 돈이 막 필요하단 말이에요. 알고 이용하고 해버렸죠. 아무리 급해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취소할 수 있어 라고 한다. 공장 지을 수 없는 걸 뻔히 알면서 공장 지을 사람한테 그런 걸 팔면 안 되지. 이거 인간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11번.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어. 왜냐하면 봐보세요. 그 사람이 960에 팔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690에 팔겠다고 표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모르고 했으니까 착오가 됐네. 그래서 막 취소하려고 했더니 알았어, 내가 960 줄게 라고 동의를 했대. 그러면 굳이 취소하면 안 된다니까? 굳이 취소하면 안 된다니까?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 네. 11번 X. 그 다음에 12번.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이 다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랬는데 우리 이제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해.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근데 경과실로는 이게 취소할 수 있죠. 근데 법에서 취소할 수 있다 그래 취소를 했잖아요. 그걸 불법행위라고 하면 안 되지. 불법행위는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걸 불법행위라고 한다고. 근데 법에서 취소할 수 있다며. 취소할 수 있다 그래 취소를 했는데 그걸 불법행위라고 하면 되나? 말도 안 되지. 예. 그래서 X 된다.
13번.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뤄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뤄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요거는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외워두시라고요. 해제 후 착오 취소 가능 이렇게 외워둬야 된다.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어. 착오 취소할 수 있어. 해제하면 이미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렸어요. 소급해서 무효가 됐는데 이게 착오 취소를 해도 마찬가지로 또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근데 효과 측면에서만 보면 아니 해제해서 무효가 된 걸 또 바로 착오 취소를 하냐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해제는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채무불이행 때문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 문제가 남아있어. 근데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리면 채무가 없는 거니까 채무불이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손해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있다는 거야. 잊어버려 또 가다 보면. 그러니까 그냥 기억하시라고요. 해제 후 착오 취소 가능. 되게 쉬운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14번.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로 인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하자 있는 물건을 모르고 샀을 때 모르고 사면 착오죠. 그런데 하자 있는 것은 또 담보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옛날 학자들은 담보 책임만 물을 쓰고 착오 취소를 못한다 그랬었는데 우리 최근에 판례가 야, 뭔 소리야. 착오 취소할 수도 있어. 그래서 착오 취소하면 취소로 해서 내 돈 돌려받으면 끝나는 거죠. 담보 책임으로 갈 필요가 없죠.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번 맞는 설명이다. 13번은 틀렸고 14번은 맞는 설명이다.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받으시고요. 시험 문제는 이제 비정상적 의사표시에서는 통정의 표시, 착오가 많이 나와요. 물론 비진의 표시, 사기 강박도 알아둬야 돼요. 하지만 출제 빈도수로 보자면 통정의 표시와 착오가 많이 나오니까 집중적으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기 강박도 또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보긴 봐야죠. 네. 다음 시간에는 사기 강박으로 공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